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거 틀린 얘기예요. 카드를 아무리 많이 쓰셔도 점수는 잘 안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신용 점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용 점수가 진짜로 어떻게 매겨지는지, 뭘 하면 올라가고 뭘 하면 떨어지는지 잘못 알려진 것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내 점수가 어디서 깎이고 있었는지 보이거든요. 먼저 신용 점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약속대로 잘 갚을 사람인지 이걸 숫자로 매겨놓은 게 신용 점수예요. 1점부터 1000점까지 있고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전에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으로 나눴는데 이게 2021년부터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려버리니까 억울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더 잘게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내 신용 점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예요.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KCB, 우리가 올 크레딧이라고 부르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 나이스 점수예요. 이 두 곳에서 점수를 따로따로 매겨요. 그러다 보니 같은 사람인데도 두 점수가 다르게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나이스는 빚을 제때 잘 갚았는지, 그러니까 상한 이력을 더 중요하게 봐요. 반대로 KCB는 카드를 평소에 어떻게 쓰는지, 신용카드 사용 형태를 좀 더 비중 있게 보고요. 그러니까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하실 때는 두 개를 다 보셔야 돼요. 은행마다 어떤 회사 점수를 반영하는지도 다르거든요. 그럼 이 점수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나이스 점수는 나이스 지킴이에서 보시고요. KCB 점수는 올 크레딧에서 보시면 돼요. 요즘 많이 쓰시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뱅크 샐러드 같은 앱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내 점수를 자꾸 조회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가 내 점수를 조회하는 건 신용 점수에 아무런 영향도 안 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해 보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핵심을 살펴볼게요. 크게 5가지를 평가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한 이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빌린 돈이나 카드 값을 제때 잘 갚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점수에서 비중이 제일 커요. 두 번째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가 신용거래를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네 번째가 어떤 종류의 대출을 쓰는지, 다섯 번째가 통신비나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비금융 정보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카드 얘기예요. 카드를 많이 쓴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용 금액 자체가 아니라 내 한도 대비 얼마나 쓰느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드 한도가 300만 원인데 매달 25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도의 거의 80%를 채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평가사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여유 자금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가 깎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카드 한도의 30%에서 50% 정도로 쓰시는 게 점수 관리에 제일 좋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카드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도에 비해서 적당히 쓰시면서 연체 없이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신용점수를 한 번에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째가 연체예요. 이게 진짜 제일 무서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액은 며칠 늦어도 괜찮겠지 하시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그러니까 주말을 빼고 평일 기준 닷새 넘게 안 갚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체 기록이 남아요. 이게 카드 값이나 대출 이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같은 것도 밀리시면 신용점수에 반영이 돼요. 깜빡하고 안 내신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자동 이체를 걸어 두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둘째가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이에요. 이것도 정말 무섭거든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은 비금융권 대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됐든 단 한 번만 이용하셔도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급하다고 현금 서비스를 한 번 받아 쓰면 그게 신용점수 깎이는 걸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용평가사에서 이 사람은 지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급한 상황이 아니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점수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단숨에 점수를 팍 올려주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어요. 단기간에 100점에서 200점을 올려준다고 광고하는 데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비금융 정보를 등록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통신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사 앱에다가 제출하시면 가점을 줘요. 평소에 성실하게 잘 납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앱에 들어가서 몇 번만 터치하시면 바로 연동이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처럼 금융거래 이력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점수를 쌓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래된 카드나 계좌를 함부로 없애지 마세요. 안 쓰는 카드라고 덜컥 해지해버리시면 그동안 쌓여있던 거래 이력이 한 번에 같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신용거래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도 점수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그 좋은 이력을 내 손으로 지워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카드나 오래된 통장 같은 건 웬만하면 살려두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신용점수는 카드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연체 없이 내 한도 대비 적당한 비율로 쓰시면서 통신비 같은 비금융 정보를 등록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반대로 연체나 현금 서비스는 한 번에 점수를 크게 깎아내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내 점수부터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줘야 한다고 신용점수가 깎이는 것도 아니니까요. 만약 신용점수나 대출 조건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2로,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